오늘 USC 대학 셔틀버스와 메트로 열차가 충돌해 학생들을 포함한 수십여 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할리우드 지역의 한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한 LA 경찰국 순찰차가 횡단보도를 덮치면서 보행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마리화나에 대한 위험 등급을 기존보다 낮춰 저위험 약물로 분류할 전망입니다. 미 전역 19개 주에서 판매된 호주 제품이 대장균 감염 위험성으로 리콜됐습니다. 현재까지 12건의 질병 사례가 보고됐고 이 가운데 7명은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 고속도로에서 운전자와 건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도입된 주황색 차선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첫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USC 대학 셔틀버스와 메트로 열차가 부딪혀 학생들을 포함해 수십여 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은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길 한가운데 버스와 열차가 맞닿아 있습니다. 사고 충격에 버스의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고 앞부분은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LA 엑스포지션 공원에서 산타모니카 지역으로 향하던 메트로 E라인 열차와 USC 대학 셔틀버스가 충돌했습니다. 당시 열차엔 150여 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55명이 다치고 이 가운데 18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목격자들은 사고 당시 수많은 구급차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절뚝거리며 길가에 나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This is what we call walking wounded. They were able to walk off the train. We set up triage areas where our paramedics and our EMTs were able to evaluate them. 특히 파손 정도가 심한 버스의 피해가 컸습니다. 사고가 난 버스는 40여 명이 탑승할 수 있는 중형 버스로 알려졌는데 열차에 탑승했던 부상자 대부분은 경상으로 그친 반면 버스에 탑승했던 2명은 현재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근 도로 양방향이 폐쇄되고 메트로 열차의 경우 사고가 나지 않은 한 개선로만 운영해 전체 운행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버스가 무리하게 철로를 가로지르려다 열차 노선에 끼어들어 충돌한 것으로 보고 현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할리우드 지역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순찰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쯤 가워 스트리트와 산타모니카 블러버드 교차로에서 순찰차가 가워 스트리트 북쪽 방향으로 향하던 도중 한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통제력을 잃은 순찰차는 회전하며 횡단보도를 돌진해 남성 보행자 1명과 주변에 있던 차량 2대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고 6명은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충돌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충돌과 관련한 정보가 있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마리화나에 대한 위험 등급을 기존보다 낮추고 저위험 약물로 분류할 예정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마리화나를 3등급 약물인 저위험 약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공식 권고할 예정입니다. 현재 마약류 등급은 5단계로 나눠진 가운데 마리화나는 헤로인이나 LSD 등과 함께 1등급 마약류로 지정돼 있습니다. 마리화나가 3등급으로 지정될 경우 여전히 규제 대상이긴 하지만 기존보다는 위험성이 적은 약물로 인식돼 정부의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이번 규제 완화에 대해 정치권에서 미국의 절반에 달하는 지역이 마리화나의 일반적 사용을 합법화하고 있는 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지지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 전역 시중에서 판매된 호두 제품에서 대장균 발병 사례가 보고돼 당국이 경고에 나섰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에 따르면 깁슨 팜스사에서 생산된 호두 제품에서 대장균 감염 위험성이 발견돼 해당 업체가 제품을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현재까지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주에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12명으로부터 질병 사례가 보고됐고 이 가운데 7명이 병원에 입원했으며 2명이 용열 요독 증후군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장균 감염 시 혈변을 동반한 설사병 증상이 나타나며 대부분은 일주일 이내에 회복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장기 손상이나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리콜된 제품은 캘리포니아주와 알래스카, 아칸소, 애리조나, 하와이와 오레곤주 등 미 전역 19개 주에 300여 개 이상의 홀푸드 등 식료품 매장에서 대용량 상자에 담겨 판매됐습니다. 유통기한은 2025년 5월 21일부터 2025년 6월 7일 사이입니다. 한편 당국은 해당 제품이 다시 포장돼 판매되었을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식별 정보를 확인하고 구입한 제품이 리콜 대상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안전 운전을 위해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의 고속도로에 칠해진 주황색 차선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부터 샌디에고 카운티 북부 5번 고속도로에서 운전자와 건설 노동자의 안전 향상을 위한 주황색과 흰색 차선이 시범 도입됐습니다. 이 차선은 운전자들에게 도로공사 구역에 진입하고 있음을 알리고 시속 55마일로 속도 제한을 경고하는 의미입니다. 당국은 이 차선이 운전자들의 인식을 높여 천천히 주행하도록 하고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도 향상될 뿐더러 비나 안개와 같은 날씨에도 운전자들이 차선을 더욱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해당 차선을 이용한 사용자의 83.18%가 도로의 보수공사 구역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졌고 72%는 차선을 확인한 후 속도를 늦췄고 또 75%는 밤 시간에 차선을 더 쉽게 볼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한편 이 프로그램은 2025년 노스카운티 건설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쓰레기통에 버려진 아기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템파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28일 저녁 7시쯤 템파 대학교 캠퍼스의 신입생 기숙사인 맥케이홀 인근 쓰레기통에서 아기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아기가 갓 태어난 상태로 수건에 둘러싸여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아기 엄마로 확인된 산모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아기의 시신은 부검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아기의 사망과 관련된 정확한 정황을 조사 중이라고 전하면서 경찰서에는 모든 임산부를 위한 지원 서비스가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엔젤레스 구규림에서 한 차량이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아침 6시 30분쯤 엔젤레스 크레스트 하이웨이와 엔젤레스 포레스트 하이웨이 교차로를 지나던 한 차량이 절벽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해당 차량이 갑자기 통제력을 잃고 길을 벗어나 엔젤레스 구규림 산비탈 아래로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차량은 400피트 아래로 굴러 떨어진 뒤 멈춰섰으며 운전자는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정확한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경찰은 운전 부주의나 뺑소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유통업체 월마트가 새로운 자체 식품 브랜드인 베터굿즈를 출시했습니다. 베터굿즈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냉동식품과 유제품, 스낵 등을 제공하며 평균 $5대의 가격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한편 월마트는 최근 운영비용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미 전국 매장에 있는 대면 헬스케어 클리닉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약국과 안과센터는 그대로 운영한다고 전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휴전 협상과 상관없이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를 공격하겠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네타냐후 총리의 의지를 꺾지 못하고 있고 미국 대학가 시위는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휴전에 반대하는 인질 가족을 만난 자리에서 휴전 협상이 타결되든 무산되든 라파에 들어가 하마스 부대를 모두 없앨 거라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민간인 희생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국제사회 우려와 상관없이 하마스 소탕이라는 전쟁 목표를 이루기 위해 라파 공격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또 국제형사재판소가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방해한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고위 관료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모른다는 보도를 두고 영장 발부야말로 반유대주의 증오 범죄라면서 반발했습니다. זה יהיה כתם בל יימחה על האנושות כולה. זה יהיה פשע שנאה אנטישמי חסר תקדים. פשע שישפוך שמן על התבערה האנטישמית שכבר משתוללת בעולם. 백악관은 라파 작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하마스도 지금의 휴전 협상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Certainly, we don't want to see operations that haven't factored in the safety and security of those 1.5 million folks trying to seek refuge down there. 아울러 중동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가자 지구에 대한 구호 활동 확대를 위해 네타냐후 총리를 압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라파 작전 만료 노력과 상관없이 가자 전쟁 중단과 바이든 정부의 대이스라엘 정책 변경을 외치는 미국 대학가 시위는 갈수록 번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대이스라엘 정책을 바꿀 거라던 바이든 대통령의 한 달 전 경고는 전혀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영국 런던 북동부 주택가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해 14살 소년이 숨지고 경찰관 등 4명이 다쳤습니다.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테러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손영 특파원입니다. 긴 칼을 든 남성이 집 앞을 서성입니다. 영국 런던 북동부 헤이노트의 한 주택가에서 현지 시간 30일 오전 7시쯤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36살 남성이 주택가를 향해 승합차를 몰고 돌진한 뒤 지하철역 안과 밖을 오가며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이 사건으로 14살 소년이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또 범인과 대치하던 경찰관 2명 등 4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The two Met police officers are also currently in hospital with stab wounds. Both require surgery and have significant injuries, but they were not life-threatening. 이 남성은 차고 지붕 위로 올라가 탈출을 시도했지만 경찰의 전기 충격기에 맞고 20여 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인근 지하철역은 즉각 폐쇄됐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치하던 경찰을 향해 신을 믿냐고 소리쳤다는 목격자 증언이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런던 경찰은 이번 사건이 테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특정인을 겨냥한 공격도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리시 수넥 총리는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경찰이 보여준 용기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런던에서만 흉기 난동 사건이 최근 20%나 급증해 지난해에만 14,000여 건에 달하는 등 영국 사회에서 또 하나의 불안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영입니다. 봄철 일본에서는 야생곰들이 출몰하면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새끼와 함께 있던 어미곰이 소형 트럭을 무차별 공격하는 영상이 공개돼 일본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일본 홋카이도의 산길을 달리던 소형 용달차가 언덕 아래 곰을 발견하고 급제동합니다. 화가 난 듯한 곰은 전속력으로 달려 용달차에 돌진했고 앞유리 와이퍼는 나무젓가락처럼 부러졌습니다. 곰의 거듭된 강력한 앞발 공격에 용달차 앞유리는 크게 금이 갔고 놀란 운전자는 경적을 울리며 간신히 달아났습니다. 나중에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니 새끼곰 때문에 어미곰이 용달차를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홋카이도 관광을 하던 50대 남성이 산속 폭포 근처에서 곰 2마리로부터 습격을 받았습니다. 평소 카라데를 연마했던 피해자는 곰과 격투를 벌인 끝에 살아남았습니다. クマが一瞬こっちへ飛びかかりそうな感じがしたんで、もうとっさに中電蹴りで、たまたま頭部に当たったんですけど。 이시카와현에서 등산 중이던 50대 여성이
곰의 습격으로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곰을 지정관리 조수로 추가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クマ類による被害の防止を図り、国民の安全安心を確保してまいります。 전문가들은 이번 겨울이 너무 따뜻해서 곰들이 겨울잠을 자지 않았다거나 곰들의 주된 먹이인 도토리 등 나무 열매가 부족해져서 곰 출몰이 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작년 7월 해병대 최상병이 숨진 수색작전 당시 임성근 사단장의 진술서를 MBC가 확보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투입된 중대장급 지휘관은 임 사단장이 안전평가 없이 병력 투입을 재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최상병이 사고를 당하기 전날인 작년 7월 18일 해병대원들이 무릎까지 차오르며 거세게 흐르는 하천 바닥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명조끼는 입지 않은 채 묵직한 배낭을 메고 탐침봉을 들고 있습니다. 이 배낭에는 전투식량과 물, 여벌의 체육복 등이 담겨 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수색이나 안전과는 관련 없어 보이는 이런 물건들이 든 배낭을 지고 구명조끼도 없이 급류를 수색하는 작전에 투입된 겁니다. 이날 현장 시찰에 나선 임성근 사단장은 빨리 병력 투입부터 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당시 임성근 사단장을 만났던 한 중대장은 임 사단장이 현장의 안전평가도 건너뛰고 현장 투입을 재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참고인 진술서에서 사단장이 브리핑을 시작하자마자 말을 끊으며 빨리 현장에 들어가라고 했다며 진입로와 작업 사이의 안전 위해 요소를 파악하고 있었는데 사단장이 왜 빨리 작업 시작하지 않고 병력들을 대기시키고 있는 거냐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사단장의 질책을 받은 중대장은 현장 확인하고 나서 보내려고 한 건데 굉장히 속상하다고 대대장에게 문자로 호소했습니다. 대대장도 내가 지금 뭐하는 사람인지 혼란이 생기네. 너희들은 더 그렇겠지. 내가 인정하고 위로해 줄게. 너네 지휘관은 나니까라고 말하며 안전점검을 하다 질책당한 중대장을 위로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여러 언론사들이 수색작전을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진술서에서 중대장은 언론이 굉장히 많이 와서 신경 쓴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져 현장에서 철수하게 해달라는 요청은 거부됐습니다. 정식으로 쳐주기는 좀 상황이 애매해. 내가 사회자님께 몇 번을 건의드렸는데 전날부터 알잖아. 이런 식으로 수색 작업에 동원된 장병들의 모습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임성근 사단장은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졌구나라고 반응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장병들이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조치 및 지침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군 검찰이 최상병 사건 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한 뒤 국방부 조사본부는 재검토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군 인권센터가 제기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6명을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판단이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지난해 8월 14일 국방부 내부 공문. 이 공문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인데 수신자는 국방부 장관, 군사법정책 담당관입니다. 수신 3일 뒤인 8월 17일 이종섭 당시 장관은 조사본부 간부들을 불러 장관실에서 회의를 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혐의자 8명 가운데 해병대 임성근 사단장 등 6명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해 보고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하급 간부 2명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김용원 군 인권보호관은 이 무렵인 14일 이종섭 장관과 통화했는데 이 장관도 비슷한 의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급 간부 2명에 대해서는 좀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니냐. 혐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 같다.
다만 2명의 하급 간부가 처벌받아선 안 된다는 것이었지. 임성근 사단장 등 6명을 처벌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간부 2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의견이 통일이 됐나? 그런 정도의 인식을 했을 뿐이지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논의가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런데 8월 21일 국방부의 재검토 결과에 대한 최종 발표에서는 대대장 2명만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반면 조사본부가 당초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봤던 임성근 사단장 등 4명은 여기에서 제외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 같은 정황을 근거로 조사본부가 사건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외압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섭 전 장관 측은 재검토 결과와 관련한 중간 보고를 받지 않았으며 2차 외압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이 뚜렷한 성과 없이 끝나자 야권은 총공세 태세로 전환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특별법을 21대 마지막 5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되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담에서 거듭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자 민주당은 정의당, 진보당 등 야권과 합세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21대 마지막 5월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특별법 재표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은 영수회담에서 뒤로 미뤄지다 시간에 쫓겨 의제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두 법안 역시 5월로 문을 닫는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21대 국회는 정말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게 될 겁니다. 5월 1일 국회 반드시 열게 만들 겁니다. 특히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통화 내역이 나온 최상병 사건을 들어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회의장 후보군에서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압박이 나왔고 특검법 통과와 특별검사 출범 때까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증거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만약 마음을 먹는다면 여러 가지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고 또 증거인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를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해야 될.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과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 모두 8개 법안이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조국혁신당과 함께 이 법안들도 다시 추진하며 입법 공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이슬람교 사원 모스크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6명이 숨졌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29일 밤 아프가니스탄 북서부 헤라트주 지역의 시아파 모스크에 기도 시간 도중 무장괴한들이 들이닥쳤는데요. 신도들에게 총격을 가하면서 6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모스크 소속 이슬람 성직자들과 여성 1명, 어린이 1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범인들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지 매체들은 사건이 발생한 모스크가 이슬람 소수 종파인 시아파 예배 장소여서 표적이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선박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합니다. 현지 시간 30일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 인근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중국 해경선이 필리핀 해경선 2척에 물대포 공격을 해 한 척이 파손됐습니다. 필리핀 해경은 중국 해경선 4척 등 선박 10척이 필리핀 선박을 위협하다 물대포를 쐈다고 밝혔고요. 중국 해경이 인근 해역에 설치한 부유식 장벽 쪽으로 필리핀 어선 진입을 막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중국 해경은 스카러버 암초의 중국명인 황앤다오 해역에 필리핀 선박 2척이 침입해 자국법에 따라 몰아냈다고 주장했고 물대포 발사 여부 등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스카러버 암초는 필리핀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있어 필리핀 어선의 조업이 잦은 곳이지만 중국이 지난 2012년 점유한 이후 인근 해역에서 필리핀과 자주 충돌을 빚어왔습니다.
버스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밤 페루 북부 카하마르카주 지역의 산악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200m 계곡 아래로 추락했는데요. 사고 당시 버스에는 50여 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번 사고로 7살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25명이 숨졌고 10여 명이 다쳤으며 탑승객 일부는 강물에 휩쓸려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데스 산맥이 지나는 페루에서는 해발 5,000m 안팎의 산들이 많아 산악 지역을 지나는 구불구불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웅장한 크기의 뾰족한 첨탑이 특징인 고딕 양식 건물이 불길에 휩싸여 활활 타오릅니다. 영화 해리포터에 나오는 건물과 비슷해 해리포터 성이라고 불리는 우크라이나 명물인데요. 러시아 군이 쏜 미사일이 건물에 명중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미사일은 또 오데사 학교와 주거용 건물 등 민간 시설에도 떨어져 5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러시아 군은 이번 폭격에 집속탄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사일 안에 자탄 수백 개가 들어있어 공격 범위가 넓고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하는 무기이고요. 집속탄 사용 시 큰 인명피해를 초래해 비인도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6개월 임무를 마친 중국 선저우 17호 승무원들이 동그란 귀환선에서 내립니다. 현지 시간 30일 중국 자치해건설 우주정거장인 텐궁에 머물렀던 승무원 3명이 지구로 돌아왔는데요.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승무원 3명 모두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지구를 떠나 텐궁과 도킹해 우주정거장에서 반년 동안 과학연구 등 임무를 수행했고요. 지난달 25일 발사된 선저우 18호 승무원 3명과 교대했습니다. 귀여운 자이언트 판다가 풀밭에서 기타를 연주합니다. 선글라스를 쓴 곰 한 마리가 거리를 걷기도 하는데요. 중국 IT 기업이 공개한 생성형 인공지능 AI 모델 비두가 만들어낸 영상들입니다. 문장을 입력하면 영상들이 뚝딱 만들어지는데요. 지난 2월 미국 오픈 AI사가 영상 생성 인공지능 소라를 선보인 지 약 2달 만에 중국이 이에 맞설 기술을 내놓은 겁니다. 다만 풀 HD 화질로 한 번에 최대 1분짜리 영상을 만드는 소라와 달리 비두는 아직 16초 이하 영상 생성만 가능해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주행 중인 택시에서 우연히 음주로 추정되는 사고 상황이 목격됐는데요. 택시 승객이 뺑소니 운전자를 추격해 몸싸움 끝에 붙잡았습니다. 이 범상치 않은 승객의 정체 함께 보실까요? 울산 중구의 한 도로 승객을 태운 택시기사가 운행을 시작하는데요. 도로가에 비틀거리며 서 있는 남성과 앞차를 들이받은 차 한 대가 눈에 들어옵니다. 꼭 술 먹은 것 같다는 기사의 말에 고개를 돌려 주시하는 승객. 택시를 잠시 정차시키더니 부서진 차를 몰고 사고 현장을 유유히 떠나는 운전자를 뒤쫓습니다. 부앙! 흰색 연기까지 잔뜩 뿜어내며 질주하는 사고차 운전자. 잠시 후 주택가에 차를 버리고 도주를 시도하는데요. 운전자를 막아선 승객, 격렬한 몸싸움까지 벌이고요. 택시기사와 주변 시민 도움으로 음주 뺑소니 운전자 붙잡는 데 성공합니다. 이 평범하지 않은 승객의 정체는 다름 아닌 현직 경찰관이었는데요. 누리꾼들은 경찰관 앞에서 옷까지 벗어던지고 도주하려는 이 뺑소니 운전자의 몸짓이 애처롭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귀여운 포메라니안이 어디를 이리 바쁘게 가는 걸까요? 종종 걸음하는 걸 봐선 한가로운 산책길은 아닌 것 같은데요. 몸에 입은 초록색 옷, 사람으로 치면 순찰대원 제복입니다. 호두라는 이름의 서울 성동구 반려견 순찰대 소속이고요. 동네 위험한 시설물이나 사람이 없는지 살피는 임무를 맡고 있는데요. 물론 반려인과 동행이 원칙입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2022년 시작한 제도인데요. 1,400여 개 팀이 활동하고 있고요. 순찰견이 되려면 기다려 같은 지시에 대기 가능한지 여부 등 여러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네요. 누리꾼들은 호두를 보면 나쁜 마음도 사라질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확인 비행물체 UFO 목격담이 끊이질 않던 아르헨티나의 한 지역에서 UFO와 비슷한 형상의 물체가 이 트럭에 실려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현지 온라인에 뜨겁게 달군 이 물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행렬의 맨 앞에 달리는 트럭 화물칸에 둥근 접시 모양의 큰 물체가 실려 있습니다. 얼핏 봐서도 특이한 비행 접시 모양.
추락한 UFO를 어딘가로 급히 수송하는 걸까요?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이쯤이면 UFO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아르헨티나 네오켄주안 지방 도로에서 촬영됐고요. UFO 출몰설이 잦아 UFO의 성지로 불리던 곳이라 영상이 지역 언론에 소개된 후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접시처럼 둥글게 생긴 물체는 바로 통신용 안테나. 여러 개를 겹겹이 쌓아 올려놓다 보니 UFO 형상과 비슷해 보인 거고요. 마침내 UFO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열렬히 반응한 현지 누리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로또와 같은 미국 오리건주의 이달 초 파워볼 당첨자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1조 8천억 원 당첨금의 주인공은 바로 암 투병 중인 라오스 출신의 이민자였습니다. 오리건주법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1등 당첨자 신분을 공개하고 있고요. 기자회견에선 당첨자는 8년 전 암 진단을 받고 직업도 없이 항암 치료를 받으며 지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세금을 제외하면 총 수령 당첨금은 5,800여억 원인데요. 함께 복권을 산 아내와 친구 셋이서 당첨금을 나눌 거라며 자신을 위해 좋은 의사를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4월 30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